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치매 진단을 받던 날 옆에 있던 남편의 표정이 처음으로 달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옆에 앉은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남편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45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무슨 뜻인지 집에 오는 내내 무서웠습니다. 일부 작은 것들부터. 제 이름은 최호분. 올해 68입니다. 이름이 좀 촌스럽지요? 제가 5번째로 태어나서 5분이래요. 남편은 45년 동안 한 번도 제 이름을 그대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봐요거나 당신이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한도수. 올해 70입니다. 무뚝뚝하고 표현이 없고 밥상에서 말을 안 하고 명절에 설거지 한 번 도운 적 없는 사람입니다. 딱 그 세대 남자예요. 아내가 아프면 병원 가봐 가 전부고 생일에 케이크 한 번 사온 적 없고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람도 안 피웠고 술주정도 안 했고 돈 벌어다 가져다 주고 애들 잘 컸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진 건 2년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가스불을 켜둔 채로 외출했습니다. 그 다음엔 장을 보러 가서 뭘 사러 갔는지 잊었습니다. 냉장고 앞에 서서 왜 왔는지 모르는 일이 잦아졌고요. 자식들한테는 말 안 했습니다. 걱정할까봐. 남편한테는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이. 요즘 자꾸 잊어버려. 나 이상한가 봐. 남편이 TV 보다가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남편 밥을 차려줬는데 1시간 뒤에 또 차렸습니다. 아까 차렸다는 걸 까맣게 잊고. 남편이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 오늘 벌써 2번째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무서웠습니다. 2부 진단.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이 따라왔습니다. 제가 말리는데도. 혼자 가도 된다고 했는데 같이 가 하고 따라왔습니다. 평소에 병원은 혼자 다녔었는데. 검사를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 기억력 검사, 인지기능 검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물어보시고 그림 보고 외우라고 하시고.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선생님이 저보다 남편을 더 많이 보셨습니다. 보호자한테 설명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아직 많이 진행된 건 아닌데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반사적으로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남편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습니다. 굳은 것도 아니고 무너진 것도 아니고 뭔가를 결심하는 사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45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무서웠습니다. 짐이 됐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한테 짐이 됐구나.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도 안 했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는데 풍경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치매라고 했습니다. 나한테 치매라고. 무섭다기보다 미안했습니다. 자식들한테. 그리고 이 남자한테. 3부.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른 시간이었는데. 저는 나가봤습니다. 남편이 부엌에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냄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집중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부엌에 서 있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45년 동안 처음이었습니다. 뭐예요?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조금 멋쩍은 얼굴로. 죽 끓이려고. 왜요? 당신 아침에 죽 좋아하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죽을 좋아한다는 걸 남편이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차려준 적은 없으면서. 내가 할게요. 됐어. 앉아있어. 남편이 다시 냄비를 들여다봤습니다. 죽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유심히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 주걱을 들고 어떻게 저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이 사람 뒷모습을 이렇게 오래 본 게. 4부. 메모지. 그날 이후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예전엔 제가 먼저 일어나 밥을 차릴 때까지 주무시던 사람이었는데 마트를 같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마트는 여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했던 사람인데 제가 어디 간다고 하면 나도 갈게 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귀찮았습니다. 평생 혼자 다녔는데 갑자기 따라다니니까.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 바지 주머니에서 접힌 메모지가 떨어졌습니다. 펼쳐봤습니다. 빼곡하게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5분이 좋아하는 것. 된장찌개, 낮잠, 화분 물 주기, 막내 목소리, 비 오는 날 창가에 앉는 것. 5분이 싫어하는 것. 시끄러운데, 생선 비린내, 갑자기 놀라게 하는 것. 5분이 헷갈려 하는 것. 약 먹는 시간, 화요일 요가, 냉동실 위치. 5분이 웃는 것. 손자 영상통화, 길고양이 볼 때, 트로트 나올 때, 옛날 사진 볼 때. 저는 그 메모지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5부. 당신이 잊어도. 저녁에 남편한테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이 잠깐 당황했습니다. 그러다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당신이 잊어버리면 내가 알려줘야 하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당신이 나중에 잊어버려도 내가 기억할 거야. 당신이 뭘 좋아했는지, 뭘 싫어했는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남편이 TV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덧붙였습니다. 제 눈을 안 봤습니다. 그 사람 방식대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그날 밤 남편 몰래 울었습니다. 45년 동안 고맙다는 말 한 번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생일도 모르고 기념일도 모르고 제가 힘들 때 등 한 번 두드려준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잊기 전에 자기가 먼저 기억하겠다고. 그 표정의 의미. 어느 날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진단 받던 날 표정을 이상했잖아요. 무슨 생각했어요? 남편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어지면 나도 없어지겠다 싶었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평생 당신이 다 해줬잖아. 밥도 집도 애들도. 나는 그냥 옆에 있었고. 그날 알았어. 당신이 없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남편이 잠깐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무서웠어. 근데 더 무서운 건 당신이 나를 잊는 거야.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되는 거. 그건 진짜 싫어. 저는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매일 알려줄 거야. 나, 한도수, 당신 남편이라고. 매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45년 동안
이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치매 진단이 아니었으면 평생 못 들었을 말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다고 해야 하는지, 슬프다고 해야 하는지. 오늘 아침도 남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납니다. 아직도 죽을 잘 못 끓입니다. 눌어붙을 때가 있고 간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합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그 뒷모습을 봅니다. 4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을 이제야 보는 것 같습니다. 치매가 나한테 가져간 것도 있지만 준 것도 있었습니다. 이 뒷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잊기 전에 잘 봐둬야겠습니다. 오래, 자세히.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못하는 사람이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만의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메모지에 적고 마트를 따라다니고 죽을 눌어붙이면서 끓이는 방식으로. 늦게 알았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이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